안녕하세요. 저는 7살 난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화장품 회사에서 MD로 일하며 제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살던 저는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결혼도 했었습니다. 남편은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시댁도 꽤 부유한 편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저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랑꾼이었습니다. 연애 때는 저를 공주님처럼 챙겨주기도 해서 주변에서 다들 부럽다고 할 정도였죠. 부모님 다음으로 저한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온 마음을 다해주는 사람이라니. 저도 그 남자가 좋았고 결혼도 자연스레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신혼 때까지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죠. 결혼 후 3개월 만에 아이를 임신했고 남편은 결혼 후에 연애 때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저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잘하려고 노력했고요. 시부모님도 쿨하고 좋으신 분들이었고 별다른 분란은 없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아들을 출산했고 1년 뒤 복직도 했는데요. 회사에서도 인정받으며 잘 다녔고 가정에서는 남편하고 사이 좋고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으니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었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굴러간다고 생각했고 제 삶이 꽤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믿었고요. 하지만 인생은 예고 없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뒤통수를 치는 것 같아요. 마치 그동안의 행복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 사랑꾼이던 남편에게 가장 비참한 배신을 당해야 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그 지독했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이고 존경할 만한 분들이시긴 하지만 형편 자체는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했던 집안 형편에 부모님께 도움받기는 어려울 거란 생각이 있었기에 나름 공부를 꽤나 열심히 했었습니다. 다행히 좋은 대학에 갔고 졸업 후에는 누구나 알만한 유명 화장품 회사에 입사도 했었죠. 성공을 위해 또 인정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샌가 제 나이가 소위 말하는 결혼 정년기를 지나가려고 하더군요. 그렇긴 해도 사실 그때까지는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도 있었는데요. 그맘때 저를 쫓아다니며 열렬히 구애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소개팅은 아니었고 그냥 친구에게서 가볍게 소개받은 지인이었던 남자인데 저한테 반했다며 몹시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거든요.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 된 지영호였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젊은 나이에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니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만큼 자신감도 넘치고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통도 컸습니다. 저한테 완전 반했다면서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고 매일같이 제 회사 앞으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저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요. 저는 부담스러워서 괜찮다고 거절을 했는데 부담 가질 것 없이 자기를 택시처럼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한테 꼭 필요한 선물들을 넘치게 해주기도 하고 제가 필요할 때마다 늘 제 곁에 와주기도 했습니다. 열렬한 그의 모습에 저도 마음이 열렸어요.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해주고 신경 써주나 싶어서 고맙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는 결국 그 남자와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마음을 열어준 게 너무 고맙다면서 자기가 정말 잘하겠다고 연애하는 동안 저를 공주처럼 아끼고 대접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정말 그 남자는 저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전에 연애 경험이 두어 번 있긴 한데 저한테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본인도 일도 많고 피곤하면서도 꼭 저를 집에 데려다주고 필요한 일 있으면 늘 기사를 자처했고 싫은 티 한 번 낸 적 없습니다. 몸이 좀 안 좋다 한마디만 해도 약이며 죽이며 싸들고 저희 집을 왔고 제가 갖고 싶어 하는 건 그냥 흘린 말 한마디도 다 귀담아 듣고 사오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의 생신, 결혼 기념일까지 챙겨주었습니다. 고급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하거나 부모님께 호텔 케이크와 선물을 보내기도 했죠.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한테도 지극정성이니 저도 그 남자가 얼마나 좋았겠나요. 행복하게 연애를 했고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은 애정이 넘쳤습니다. 늘 저에게 예쁘다, 사랑한다는 말을 달고 살았고 저 역시도 넘치는 사랑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무슨 깨지기라도 할 것 같은 유리구슬처럼 대했고 저도 그런 행동에 많이 익숙해지게 되었죠. 게다가 남편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도 잘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낡은 빌라를 보고 사시는 게 불편할 것 같다며 8천만 원 가량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해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사이복이 있다고 좋아하셨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돈 많고 착한 데다 섬세하기까지 한 남자와 결혼한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 역시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그 찬란했던 행복은 결혼 4년이 되기도 전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죠. 사랑이 넘쳐나던 남편이었지만 언젠가부터 점차 저에게 무심해지고 시큰둥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눈에 띄게 말이죠. 막 열정적으로 사랑을 퍼붓다가 그 사랑이 빠르게 발약을 드러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남편은 좀 눈에 띄게 퉁명해졌고 저를 대하는 게 쌀쌀맞아졌으며 또 늦은 귀가가 잦아졌습니다. 저는 그맘때 아이를 키우며 회사 생활을 병행하느라 바빴는데 늘 밖으로 도는 남편과는 대화를 하는 일이 갈수록 줄어들었죠.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와도 씻고 그냥 자는 경우도 많았고요. 저도 사람인데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에 섭섭하기도 하고 대화를 좀 하자고 얘기도 여러 번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를 좀 귀찮아하고 성가셔했습니다. 저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공주 대접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본인 마음이 식었다고 바로 차가워지는 걸 보니 황당하기도 하고 저 역시 남편에게 실망이 크고 섭섭했죠. 계속 공주 대접 해달라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니까 알콩달콩 부부로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데 남편은 갑자기 무자르듯 뚝 하고 차가워졌으니까요. 혹시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달라지나 싶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했던 저의 의심이 확신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맘때 부쩍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휴대폰은 늘 뒤집어 놓고 누군가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등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였는데요. 어쩔 때는 폰 보고 실실거리다가도 제가 다가가기만 하면 소스라치게 놀라 화면을 가리기도 했죠. 뭘까 하는 의심과 불안이 제 속에선 계속 쌓여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왜인지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잠이 확 깼고 정신이 말똥말똥했어요.
제 옆에 누운 남편은 세상 모르고 쿨쿨 자고 있더군요. 저는 그맘때 부쩍 달라진 남편의 태도에 마음이 많이 안 좋았는데 남편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얄밉기도 하고 우라도 치밀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속을 끓는데 이 사람은 편안하구나 싶기도 하면서요. 그러면서 문득 머리맡에 놓여져 있는 남편의 핸드폰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사실 남편의 행동이 좀 의심스럽긴 했어도 남편의 폰을 훔쳐볼 생각까진 하진 않았습니다. 남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자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의 핸드폰에는 제가 알면 안 되는 어떤 비밀이 있을 것 같았고 그걸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뭔가 봐야겠더라고요. 보지 마, 보고 나면 돌이킬 수 없어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이런 찝찝한 기분을 안고 살 바에야 한번 들여다보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잠든 남편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손에 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패턴은 알고 있었기에 푸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 꺼진 거실에서 남편의 핸드폰을 조심스레 살펴보는데 메시지를 열어본 순간 숨이 턱 멎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 어렵지 않게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아냈기 때문이죠. 남편은 제가 폰을 안 볼 성격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들켜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외도 증거들을 지울 생각도 없이 고스란히 다 놔뒀더라고요. 한재희라는 이름의 여자였고 그 여자는 남편의 외도 상대였습니다. 그 여자는 속옷만 입고 자신의 방처럼 보이는 곳에서 영상을 찍어 남편에게 보냈더라고요. 자기야, 이거 자기가 선물해준 속옷인데 어때? 잘 어울리지? 라고 보낸 영상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영상에 조만간 여행 갈 때 꼭 입고 와라, 너무 보고 싶다, 지금 달려가고 싶다 등등의 메시지를 보냈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한재희라는 이름이 뭔가 낯이 익은 겁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한재희는 남편 회사의 여직원인 것 같더라고요. 전에 남편이 얘기를 할 때 이름을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났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그들의 대화를 쭉 살펴보니 최소 3개월 이상이 된 관계였습니다. 사랑해, 또 보고 싶어, 여행 가자 등등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대화들이 가득했죠. 남편은 마치 과거의 저에게 했듯이 그 여자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선물도 아낌없이 사주고 심지어 그 여자가 부르면 금방 달려갔더라고요. 저와 저희 아들이 버젓이 집에 있는데도 남편은 그 여자가 부르면 망설임 없이 그 여자를 만나러 달려갔던 겁니다. 저도 남편이 회사 일로 갑자기 나가야 된다고 하면 그냥 갔다 오라고 하고 별말 안 하는 성격이었다 보니 이렇게 대담하게 불륜을 즐기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쥔 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해가 뜰 때까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은 오히려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악마처럼 보이기까지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개인 사업자라 출근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었고 저는 그날 일부러 연차를 썼었죠. 저는 남편에게 어제 제 폰으로 옮겨두었던 그 영상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뭐야? 설명 좀 해봐. 남편은 처음엔 좀 당황한 듯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잘못을 빌며 용서를 구할 것이라 생각했던 제 마지막 기대는 그의 첫마디에 박살이 났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남편은 혼자서 막 머리를 쥐어싸며 짜증과 화를 내다가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폰 뒤졌어? 왜 남의 폰을 함부로 뒤져? 너 의부증 환자야? 라고요. 이런 영상을 내연녀랑 주고받았고 그걸 저한테 들켰음에도 이토록 뻔뻔하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중요하지. 나 이런 거 딱 질색인 거 알아 몰라. 질색이고 자시고 이게 뭔지나 설명해봐. 외간 여자랑 바람피는 거 들켜놓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온다고? 그래서 밤새 내 폰 뒤져서 이런 거 찾아내니까 좋냐? 무섭다 무서워. 내 폰 한두 번 본 것도 아니지. 바람핀 건 얘기 안 하고 딴소리만 할 거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못 참겠으면 이혼하든가. 라면서 아무렇지 않게 이혼을 하자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눈이 돌아서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눈이 확 뒤집어지더니 저를 확 떠미는 거예요. 저는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는데 그 상황이 저에겐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떠밀다니요. 저한테 폭력을 쓰다니요. 너무 기가 막혔는데 그 와중에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는 그의 눈빛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 순간 알겠더군요. 남편의 눈에 저는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귀찮고 성가시고 사라졌으면 좋겠는 그런 존재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토록 함부로 하는 것이었죠.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남편은 지가 더 난리를 치며 욕설까지 하더니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기막히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몇 시간이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정말 나한테 일어난 일인가 싶어서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한테 들키고 나니 차라리 잘 됐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상간녀에게 완전 눈이 돌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얼마나 열렬히 구애를 하고 들이댔었는지 알기에 한번 누군가에게 빠지면 불도저 같은 인간인 걸 알기에 이제는 그 상대가 내가 아닌 상간녀로 바뀌었구나 싶더라고요. 저를 한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상대가 바뀌고 나니 저한테는 정말 쓰레기처럼 구는 겁니다. 아내이자 자기 아들의 엄마인 저에게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이런 인간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미련할지 모르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위해서라도 남편을 돌려놓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제 마음 한편에도 남편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다시 예전의 착한 남편으로 돌아올 거라는 어리석은 믿음과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고 좋아했던 남편이었기에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헛된 믿음이 남아 있었던 거죠. 남편이 저를 떠밀기까지 했는데도 저는 어리석게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끊임없이 이혼을 요구했어요. 집요하게요. 저는 남편이 도저히 설득이 안 되니 상간녀에게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남편의 폰에서 그 여자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냈었거든요. 그 여자는 뜻밖의 순순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가면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수없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카페 주차장에 도착하고 나서 카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주차장에는 남편 차가 있었고 거기에서 남편과 그 상간녀가 함께 내렸거든요. 저는 그 여자에게 둘이서 얘기를 하자고 했고 그 여자도 알겠다고 했지만 보란 듯이 제 남편을 데리고 온 겁니다. 남편은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고 그 여자가 내렸어요. 둘이서 무슨 카페 데이트라도 온 것처럼 다정하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저 여자를 굳이 만날 필요도 없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모습에 제 안에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아, 저 남자는 이제 내 남자가 아니구나. 내가 저 둘 앞에 나타나면 오히려 비참한 꼴만 나겠구나 느낀 거죠. 그래서 저는 참담한 하지만 뭔가 정리된 듯한 기분으로 다시 차를 빼서 카페를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상간소송을 진행했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저에게 계속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너무 괘씸해서 이혼은 안 해주고 상간소송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나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할 테니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에게 푹 빠진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저를 정리하고 그 여자에게 가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한때는 저돌적으로 저에게 사랑을 표현했던 그 남자였는데 다른 여자한테 빠지고 보니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깨달았죠. 여자한테 미친 남편 놈은 아내도 자식도 의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일단은 상간소송 먼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받은 상간녀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미안함이라고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한 말투로 그러더군요. 소장 받았어요. 무슨 심정으로 보내셨는지는 알겠는데요. 어쨌든 영호 오빠가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명목으로 꽤 넉넉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파탄난 관계인데 그거 받으시고 그냥 깨끗하게 끝내는 게 그쪽한테도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드세요? 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이를 악물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죠. 어차피 파탄난 관계라고요? 그 파탄이 누구 때문에 났는데요? 저 때문이라고요? 뭔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오빠랑 그쪽이랑 이미 사이가 틀어졌고 이혼 얘기도 오갔던 사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빠가 저한테 마음이 왔던 거고요. 근데 왜 저 때문이죠? 라면서 개소리를 잘도 짓거리더라고요. 유부남이 꼬시려고 하는 소리를 다 믿어요? 그쪽 나타나기 전까진 우리 부부 사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유부남이 그런 소리하고 들이댄다 한들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쳐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다 하고 유부남이란 불륜 저질렀으면서 참 뻔뻔하네요. 저도 오빠 사랑해요.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이 잘도 나와요? 그러면 소송도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왜 전화했죠? 그쪽 생각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오빠가 위자료며 재산분할 넉넉히 해준다고 했을 때 그거 받고 잘 끝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일 크게 만들면 그쪽도 피곤할 테니까. 고양이 쥐 생각해요? 그쪽이 뭔데 내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말던가요. 저는 사실 상간소송 이거 상관없어요. 어차피 오빠가 돈 다 내줄 거고 염두에 두고 만난 거니까요. 참 뻔뻔하고 무서운 사람이네요. 그 여자는 정말 도덕성이라고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더라고요. 어차피 파탄난 관계고 이혼도 시간 문제였다는데 차라리 오빠랑 저랑 이렇게 된 거 알게 돼서 그 김에 위자료랑 재산 분할도 넉넉히 받게 되니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들어보니 결혼한 지 4년 조금 넘었다는데
보통은 10년 정도는 돼야 재산 분할이든 뭐든 있다던데요. 4년밖에 결혼 생활 안 하고 그 위자료의 재산 분할이면 제법 재미 보신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저는 완전 폭발했죠. 야, 좋게 좋게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개소리 작작짓거려.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야? 뭐라고요? 개소리? 미친년? 그래. 어차피 파탄난 관계? 유부남이랑 놀아난 네 입에서 할 말은 아니지. 너 같으면 이게 재밌겠니? 지금은 뭐나 된 것처럼 구는데 나중에 땅 치고 후회나 하지 마. 남의 눈에 눈물 내는 거 아니야. 나중에 큰 코 다쳐.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알아서 하고 다시는 이딴 전화 하지 마. 유부남이랑 놀아놨으면 상가소송 당하는 것도 당연하고 위자료도 제대로 준비해. 알았니? 절대 합의 없고 무조건 너한테 다 받아낼 거니까. 저는 그렇게 끊었는데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고 화가 나던지요. 그 여자아는 꼬라지가 너무 열받아서 진짜 이혼은 안 해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이를 생각해서 최대치의 재산 분할을 해주겠다고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도 변호사와 상담을 많이 해봤지만 결혼 기간이 짧아서 재산 분할은 어렵고 위자료 받아봤자 몇 천이잖아요. 법적으로 싸워봤자 나한테 남는 거 없을 거고 이미 끝난 마당에 차라리 재산 분할 받고 에라이 더러운 것들아 하고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지만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건 역시도 저한테 하등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도 지금은 기세 등등하지만 남편의 사랑과 애정이라는 게 결국 유통기한이 짧다는 걸 안 저였기에 그 둘의 사랑도 그리 오래가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둘이 알아서 지지고 볶고 살듯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나는 그냥 여기서 빠져나가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지치기도 했고요. 결국 저는 남편의 합의 이혼에 응했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충분한 재산 분할도 받고 위자료도 받아냈지만 그럼에도 이혼 후 한동안은 지독한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사람에 대한 배신감, 실망, 그 상간녀에 대한 분노 등 복잡한 심경이 얽히고 설켜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계속 슬퍼하고 있을 순 없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그 여자를 생각해서라도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저는 독하게 마음먹고 운동하고 회사 다니고 육아를 병행하며 바쁘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잡생각을 할 수도 없게끔 미친 듯이 바쁘게 살았죠. 사람이 몸을 바삐 움직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게 되고 괜찮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 내가 쓰레기 같은 인간들한테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받을 거 받고 이혼했으니 최악은 아니다. 우리 아들이 있었으니 이 결혼이 나에게 주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최대한 좋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도 1년이 가까이 됐을 때였어요. 어느 늦은 밤 전 남편이 뜬금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양육비 때문에 연락처는 지우지 않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죠. 뭔가 해서 받아보니 잔뜩 술에 취해 혀가 꼬인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민정아, 나야 용호. 잘 지내? 재훈이는 자고? 무슨 일이야? 용건 없으면 끊을게. 미안하다, 민정아. 나 많이 원망스럽고 밉지?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나 벌 받는 것 같아. 너랑 재훈이한테 그렇게 한 거 다 돌려받나 봐. 그러면서 청승을 떨더라고요. 들어보니 남편은 한재희와 반년도 살지 않고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기가 막혔어요.
알고 보니 한재희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저랑 이혼하고 한재희랑 바로 같이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이미 제 전 남편에게 흥미 떨어진 한재희는 다른 남자랑 양다리였고 아이까지 임신한 거였습니다. 심지어 그쪽 남자가 더 스펙이나 집안이 좋고 미혼이었기에 한재희는 바로 제 남편을 차버리고 그쪽으로 갈아탄 거였습니다. 제 전 남편은 그 일로 화가 나서 한재희에게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폭행을 했는데 그 일로 한재희가 전 남편을 고소했고 고소 때문에 전 남편은 준비 중이던 사업에 크나큰 지장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전 남편의 사업은 원래 전 시부모님이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계셨는데 전 시부모님이 친척에게 사기를 크게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그러면서 전 시댁 상황도 몹시 안 좋아졌고 전 남편의 사업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서 매출 부진이 심각했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재희에게 폭행 고소 당했기에 결국 돈 주면서 고소 취하하는 대신에 서로 깨끗이 헤어지기로 했답니다. 처자식 버리고 상간녀에게 올인했는데 그 상간녀에게 버림받고 돈줄마저 끊긴 그의 처참한 신세 한탄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 알 바 아니니 알아서 잘 살라고 양육비만 끊기지 말고 제대로 보내라고 말하고 그냥 끊었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도 몇 번 저에게 다시 재결합이니 뭐니 했는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애도 못 보게 하기 전에 그만하라고 경고했고 그 후에 남편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찌그러져 살더라고요. 전 남편의 경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서 상황이 몹시 안 좋다는 것만 전해 들었는데 그냥 꽃이다고 더 확 망해버리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고 저는 이사를 갔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7살이 되었죠. 그러다가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의 한 엄마가 주축이 되어 아파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저보고도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그 어린이집 겸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저희 아파트 엄마들끼리 모임을 만든 거죠. 2살부터 7살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를 둔 애기 엄마들이 모여 육아 정보도 나누고 커피도 한잔하는 소소한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로 바빠서 간 적이 없었는데요. 아들에게도 동네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기도 하고 또 그 모임장 친구가 워낙 적극적으로 저한테 오라고 하기에 한번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모임 장소는 아파트 상가에 있는 브런치 카페였죠. 그런데 저는 그 모임 장소에서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늦게 출근이 가능했던 날 아이 등원을 시키고 돌아와 그 모임 장소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중 어떤 여자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여자가 여기 왜 있지 싶어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네, 바로 상간녀 한재희였습니다. 분명 그 여자가 맞았어요. 그 여자의 딸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2돌이 지났다고 하더군요. 이혼하고 근 3년 만에 그 여자를 봤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정을 망가뜨린 그녀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값비싼 브랜드의 원피스를 입고 다른 엄마들과 웃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전과 달리 옷이나 헤어스타일도 엄청 고상한 척 입었더라고요. 그래봤자 과거에 이상한 속옷 입고 유부남한테 영상이나 보냈던 주제에 말이죠. 저는 그 여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전화통화만 했기에 제 얼굴을 몰랐겠죠. 하지만 저는 그 여자의 사진, 영상, 심지어 멀리서 보긴 했지만 실물도 봤잖아요. 모를 수가 없었죠. 저는 조용히 입 다물고 그 여자를 지켜봤습니다.
그 여자는 이 모임에 자주 나왔었는지 다른 애기 엄마들하고도 친해 보이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얼마나 다정한지, 자기 딸이 얼마나 똘똘하고 예쁜지에 대해서 늘어놓고 이번 달 말에 가족끼리 발리로 여행을 갈 거라면서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꼴을 보니 과거가 떠오르더라고요. 남의 가정 파탄시켜 놓은 것도 모자라 저한테 전화하면서 그랬죠. 재산분할 넉넉히 받고 이혼하니까 재미 좀 보지 않았느냐고요. 그 뻔뻔한 소리를 짓거려 놓고도 제 전남편은 반년도 안 돼서 버리고 이제는 다른 남자 꼬셔내서 아무렇지 않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니. 그 꼬라지를 보는데 제 안에서 차가운 결심이 서더라고요. 아, 이건 복수의 기회다 싶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엄마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그녀에게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 여자 옆에 서자 다른 엄마들도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웃으며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재밌니? 제 물음에 순간 카페 안의 모든 대화가 멈추고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자는 눈이 동그래져서 황당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네? 누구세요? 저를 초대했던 모임장 친구가 놀라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재훈 엄마, 왜 그래요? 시연 엄마랑 아는 사이예요? 시연? 아, 딸 이름이 시연이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한재희도 미간을 확 찌푸리더라고요. 저기요, 누구신데요? 모임장님, 이 사람 누구예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한재희 씨, 내 목소리 벌써 까먹었어? 우리 통화도 했었잖아. 네? 내 이름 이민정이야. 기억나? 3년 전인가? 네가 내 남편하고 바람 펴서 내가 너한테 상간소송 걸었잖아. 그거 취하해달라고 네가 나한테 전화했었잖아. 네가 그때 뭘 했더라? 어차피 파탄난 혼인관계인데 위자료라도 넉넉히 받게 해주니 고마워하랬나? 제 말에 그녀는 제가 누군지 알게 됐는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른 엄마들도 입이 떡 벌어졌죠.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나 이혼시키고 바로 내 남편이랑 재혼하나 했더니 다른 남자애 임신해서 그 남자랑 결혼했다며? 그의 이름이 시연이야? 와, 우리 어떻게 이렇게 또 만나지? 이 아파트 사는진 전혀 몰랐네. 내가 그때 말했지.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나중에 큰 코 다친다고. 그것 봐. 이렇게 다시 만나잖아? 제 말에 그 여자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벌떡 일어나다가 앞에 있던 주스까지 쏟더라고요. 막 허둥지둥 하는데 참 웃긴 꼬라지였죠. 저기요, 미쳤어요? 지금 무슨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나 그런 적 없거든요? 당신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거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고소 해봐 얼마든지. 네가 위자료 준 거 아직 그대로 있고 그걸로 고소 비용 내지 뭐. 이보세요. 주변 애엄마들은 웅성거리고 난리가 났죠. 그 여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요. 미쳤나봐 진짜. 다른 사람하고 착각했나 본데 당신 이거 실수하는 거야. 라며 부들거리길래 제가 그랬죠. 아, 실수인가? 그럼 한번 확인해 보지 뭐.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몇 년간 지우지 않고 보관해온 저장 드라이브를 열었습니다. 과거 증거 영상들을 드라이브에다 보관해 놨거든요. 그리고 모든 엄마들이 보는 앞에서 그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봤던 그녀가 속옷만 입고 남편에게 보냈던 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겠어요? 이분이 영상 속 저분 맞는 것 같죠? 제 전남편한테 이런 영상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틀자 엄마들은 순식간에 경악했습니다.
그 여자는 질겁하며 제 폰을 확 뺐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내놔, 내 폰. 하지만 그 여자는 바닥에 제 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놀라서 부들거리는 꼬라지를 보니 오히려 더 우습더군요. 저 역시도 테이블 위에 있는 그 여자 폰을 똑같이 들어서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래야 쌤쌤이지. 제 바로 옆에 있던 엄마는 경악하며 그러더라고요. 시언엄마, 이거 진짜야? 미쳤어요? 저 아니에요. 이 여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가 아니야. 시언엄마 맞더만. 세상에, 유부남이라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뻔뻔하게 세상에 우리 아들이랑 같은 어린이집 다녀서 친하게 지냈더니 알고 보니 상간녀야? 너무 기막힌다 정말. 엄마들은 난리가 났는데 한재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죠. 엄마들은 더럽다면서 저런 짓하고 아무렇지 않게 지내느냐니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여자가 우리 애랑 같은 어린이집을 다녀? 나 이거 원장님한테 바로 말해야겠어.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그렇게 지는 행복하다고 자랑질하고 다닌 거야? 미쳤네 진짜. 무슨 낯짝으로. 엄마들은 한재이를 향해 삿대질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나자 한재이는 완전 패닉에 빠진 것 같았고 정신없이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방을 너무 세게 당긴 바람에 옆사람 커피가 와르르 쏟아졌고 놀라서 가방도 떨어뜨렸죠. 그 여자의 명품 가방이 바닥에 나뒹굴며 립스틱과 지갑 같은 소지품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여자는 비난을 들으며 정신이 나간 채로 그것들을 대충 주워 담고는 울부짖으며 카페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순식간에 동네에 퍼졌습니다. 모임에 있던 한 엄마가 익명으로 올린 땡땡 어린이집 맘모임의 불륜녀 정체라는 제목의 글은 아파트 카페까지 올라왔죠. 그 여자를 유추한 사람들은 상간녀 주제에 뻔뻔하다, 과거가 장난 아니다 등 그녀의 모든 것을 조롱하는 댓글을 썼습니다. 결국 그 여자의 남편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모양이었어요. 그 일로 동네가 뒤집어졌고 결국 그 여자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이도 직접 키우겠다고 했다는 걸 건너서 듣게 되었죠. 물론 저도 피해는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동네에서 입방아에 오르내렸죠. 좋은 일도 아닌데 그런 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날의 행동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몇 년 묵은 채증이 한 번에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시원했거든요. 다만 저희 아이에게는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유치원은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 제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른다는 것. 저는 그 당연한 진리를 그 상간녀에게 제 손으로 직접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 덕분에 재산 분할이며 위자료며 더 챙긴 거 아니냐는 정신나간 소리를 했던 그 여자. 그때는 마치 제 우위에 선 듯 저를 조롱하고 우월감을 느꼈던 모양인데 그때 본인이 했던 그 행동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톡톡히 알게 되었을 겁니다. 소문이 좀 피곤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일 뿐이잖아요. 제가 좀 더 당당하게 어깨 피고 살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위축되고 움츠러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훌훌 털어내고 지내자고 하면서도 늘 마음 한켠엔 억울하고 열받는 기분이 있었는데 그날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제 속 시원해졌으니 그걸로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앞으로도 보란듯이 잘 지낼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남편의 사랑에 너무 익숙해져서 남편의 사랑이 끝났을 때 너무 비참하고 힘들었는데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스스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를 키우며 동화 사파 작가로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제 삶이 제가 그리는 동화책처럼 언제나 따뜻하고 행복한 결말을 맺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다정하고 가정적인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도연이,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는 시부모님까지. 저의 결혼 생활은 평온하고 잔잔하고 행복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저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말이죠. 저의 동화같이 행복하고 잔잔했던 결혼 생활에 스며든 그 악몽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평범했던 오후, 하원한 아이와 놀이터를 가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은 5살이었고 미끄럼틀 타는 걸 특히 좋아했었죠. 혼자 놀겠다고 하기에 저는 아들을 지켜보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한 여자가 저희 아들에게 다가가더군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수수하지만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차림, 그리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선한 인상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도 자신의 아이랑 같이 놀이터에 나온 것 같았는데 그 집 아이는 저희 집 아들보다 좀 더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희 아들에게 가방 속 젤리를 건네며 뭐라고 얘기를 하는 듯 했습니다. 아마 자기 아이와 함께 놀자고 말을 거는 듯 했죠.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웃으며 다가갔어요. 고맙습니다. 도연아, 젤리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인사했어? 제 말에 그 여자가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네, 방금 인사하더라고요. 아이가 참 똘똘하고 웃는 게 너무 예쁘네요. 몇 살이에요? 5살이에요. 어머, 그렇구나. 우리 진우는 3살인데. 그 여자 옆에 있는 작은 아이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좀 쑥스러운지 엄마 다리 옆에 꼭 붙어 있었죠. 저희 아들은 진우랑 같이 놀고 싶어 하기에 같이 놀라고 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만나서 같이 노는 일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둘은 금세 어울려 신나게 놀기 시작했고 저는 그 여자와 아이들을 지켜보며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 사세요? 아, 네. 저는 저쪽에 210동 살아요. 사실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어머, 그러셨구나. 아이 이름이 뭔가요? 도연이에요. 이름 이쁘네요. 저희 아이는 진우예요. 도연이는 여기 아파트 어린이집 다니나 봐요. 거긴 괜찮나요? 네, 자연 체험 활동이 잘 되어 있어서 아이가 좋아해요. 선생님들도 좋으시고요. 진우도 어린이집 찾으시나 봐요. 네, 이제 이사 와서 아직 안 다니고 있거든요. 좀 알아보려고요. 그 여자는 엄청 싹싹하게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저희는 육아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처음 만난 사이지만 서로 얘기가 잘 통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강효정이라고 밝힌 그 여자는 저보다 2살이 많은 언니더라고요. 효정 언니는 괜찮으면 연락처도 좀 달라고 했죠. 은지 씨한테 정보 좀 얻고 싶어서요.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좀 막막했거든요. 번호 좀 줄 수 있죠? 그럼요, 언니. 그렇게 저희는 첫 만남에 서로 번호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만난 애 엄마들끼리 번호를 교환하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 후로도 한 번씩 놀이터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 성격이 잘 맞는 듯 했습니다. 효정 언니와 만나게 되면 어린이집 이야기부터 아이들 편식 습관, 좋은 육아 아이템부터 시작해서 동네 맛집이나 마트 세일 정보까지 나누게 되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신기할 정도로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아이들끼리도 잘 놀았고요. 그렇게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죠. 그맘때 남편에게도 효정 언니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그 언니 만났어. 전에 놀이터에서 만났다고 했던. 아, 210동 산다는? 애들끼리도 너무 잘 놀고 그 언니랑도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잘 됐네. 자기도 동네 친구 사귀고 싶어 했잖아. 그러니까 인상도 좋고 성격도 차분하고 아들도 순하고 귀엽더라. 남편은? 남편은 지방에서 일해서 거의 주말 부부로 지낸대.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들어 보이더라고. 친정도 꽤 멀다고 하고. 내가 많이 챙겨줘야겠어. 그래, 그래. 잘 지내면 좋지. 같은 아파트 사니까 더더욱. 남편은 잘 됐다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효정 언니와 더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간 낮 시간에는 동네에 있는 카페에 가거나 맛있는 맛집을 가서 브런치도 먹곤 했죠. 또 제가 마감 때문에 바쁜 날이면 언니는 저희 아들을 불러다 놀이터에서 같이 놀아주고 저한테는 일에 집중하라고도 해주었습니다. 일하는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잘 알지. 은주 너는 너무 혼자 애쓰지 마. 내가 있잖아. 저는 그런 언니가 친언니처럼 고맙고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에게 이런저런 개인적 얘기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일하면서 겪는 고충, 남편과의 사소한 다툼까지요. 그런 얘기를 할 때면 언니는 언제나 제 편이 되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현명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남편과 사소한 문제로 다툰 뒤 언니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언니, 남편이 글쎄 약속을 또 잊어버린 거 있지? 가끔 보면 나한테 너무 무심한 것 같아서 속상해. 속상했겠다. 근데 남자들이 원래 좀 그래.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너무 서운해하지 마. 이럴 땐 맛있는 거 해서 기분 좋게 먹고 화풀어. 내가 들어보니 너네 남편 꽤 괜찮은 사람 같은데. 언니는 희한하게도 늘 제 남편을 칭찬했고 저희 부부 사이를 응원했습니다. 저는 그런 언니 덕분에 남편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며칠 뒤 저는 고마운 마음에 언니와 진우를 저희 집에 정식으로 초대했습니다. 언니, 매번 밖에서 볼 게 아니라 집에 놀러 와. 어머, 그래도 될까? 그럼. 언니는 고맙다며 초대에 응했습니다. 약속날 언니는 예쁜 케이크 상자를 들고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와, 확실히 이 집은 정말 크고 좋다. 우리 집하고 다르네. 사실 저희 아파트는 평수가 여러 개였는데 효정 언니가 있는 동은 저희 아파트에서도 제일 작은 평수의 동이었거든요. 저는 좀 큰 평수였고요. 효정 언니는 집이 너무 예쁘다며 꼭 잡지에서 나오는 집 같다면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 그런가? 감각이 너무 좋아. 나는 어차피 집도 작은 데다 꾸미는 재주가 없어서 집이 엉망인데 이 집은 너무 예뻐. 나도 이런 집 살고 싶네. 칭찬 고마워 언니.
그러던 그녀는 거실 중앙에 놓인 저희 가족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참이나, 정말 한참이나 그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사진 속 인물들을 스캔이라도 하듯 뚫어질 듯이 바라보더라고요. 남편분 인상이 참 좋으시다. 진짜 가정적으로 보이셔. 그리고 도연이가 아빠를 많이 닮았어. 붕어빵이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 아빠랑 아들이랑 붕어빵이라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 후로도 언니와 저는 자주 만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놀이터에서 함께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다른 아주머니 한 분이 무심코 말을 던졌습니다. 얘네는 형제예요? 그 말에 제가 웃었죠. 아니요. 어머, 형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쩜 이렇게 닮았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그런가 하고 말았는데 유독 효정 언니가 기분 좋게 웃으며 그 말을 반겼습니다. 어머, 정말 그래 보여요? 예, 똑 닮았는데 형제가 아니라니 신기하네. 그렇게 말하시고 가셨는데 효정 언니가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우리 진우가 잘생긴 도연이 형아를 닮았다니. 난 너무 좋은데? 에이, 진우도 잘생겼죠. 그래? 저는 저희 아들과 진우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전까진 미처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정말 둘이 많이 닮았더라고요. 웃는 모습, 동그란 코, 살짝 처진 눈매까지. 아이들이 함께 웃을 때면 정말 형제처럼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랑 언니는 외모가 전혀 비슷한 느낌이나 이미지가 아닌데 각자의 아들 둘은 비슷하게 생겼다는 사실이 조금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언니네 남편이 우리 남편이랑 비슷하게 생겼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때까지 언니네 남편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이 생겼죠. 저희 남편이 예상보다 일찍 퇴근을 했고 제가 놀이터에 있다는 말에 곧장 그리로 온 겁니다. 멀리서 저와 아들을 향해 은주야, 도연아 하고 손을 흔들며 다가왔죠. 그런데 제 앞으로 다가온 남편은 제 옆에 서 있는 효정 언니를 보고는 그 순간 무슨 저승사자라도 본 양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우뚝 멈춰서기까지 했죠. 환하게 웃던 남편이 갑자기 동공에서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몹시 당황하고 놀란 얼굴이었죠. 그걸 지켜본 저는 뭐지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남편이 효정 언니를 아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너무나 태연하고 아무렇지 않게 저희 남편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도연 아버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 말에 남편도 당황한 기색을 좀 거두더니 가볍게 목례를 하더군요. 언니의 평온한 얼굴과 남편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이쪽은 효정 언니야.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 그런데 남편은 언니 쪽은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원래 남편은 싹싹하고 부침성이 좋은 편인데 누가 봐도 남편의 행동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언니네 아들 진호가 저희 남편을 보더니 갑자기 아빠 하고 소리치며 달려가 다리에 매달렸거든요. 남편은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언니는 웃으며 진우를 떼어냈죠. 어머나, 죄송해요. 진우가 아빠로 착각을 했나 봐요. 요즘 남편이 자주 집에 안 와서 아빠를 많이 보고 싶어 했거든요. 아이들이니까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남편의 얼굴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의문이 생겼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떠보듯 물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놀이터에서 만난 효정 언니 혹시 아는 사람이야? 당신 표정이 너무 안 좋던데.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은 정색을 하며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그게 아니라 아까 갑자기 급체한 것처럼 속이 안 좋고 머리가 띵하더라고. 정말? 갑자기 어지럽고 그래서 그랬던 거지 뭐.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심근경색 뭐 이런 증세 아니냐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급체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 지금은 괜찮고 병원 안 가도 돼? 병원까지는 뭐 이제 좀 낫긴 한데. 근데 자기야, 음. 그 언니랑 요즘 많이 친하게 지내지? 효정 언니? 어. 아, 남편 얘기도 들었어? 전에 말했잖아. 주말 부부라고. 왜?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효정 언니 아는 사람이지? 그런 거 아니라니까. 갑자기 또 급체기가 올라온다. 아무래도 나 좀 쉬어야겠어. 그래 그럼. 남편의 말에 좀 석연치 않은 기분도 있었지만 몸이 안 좋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아까 얼굴이 파랗게 질린 게 급체기 때문인가 싶기도 했죠. 그런데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한번 자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잘 자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잠이 깼어요. 그리고 옆을 더듬어 보니 남편이 옆에 없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디 갔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잠이 확 깨는 겁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가봤는데 작은 방에서 남편이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이 새벽에 도대체 누구랑 통화를 하지 싶었는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미쳤어? 뭐 어쩌자는 거야? 같은 말들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뭐지 싶어서 문을 열자 남편은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안 자고 누구랑 통화해? 무슨 일 있어?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언제 일어났냐면서 더듬거리는 거예요. 그리고선 회사 일 때문에 통화할 게 좀 있었다면서 얼른 자자며 제 등을 떠밀었죠. 하지만 이 늦은 시간에 회사 사람과 저런 통화를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고 남편이 뭔가를 속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남편이 출근 전 씻으러 간 사이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봤는데요. 그런데 어제 새벽 시간에 통화 기록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는 겁니다. 오히려 통화 기록이 지워져 있는 걸 보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분명 새벽에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그 기록을 지운 거니까요. 남편이 뭔가를 속이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고 바람을 피우는 거라는 짐작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제 그 통화 내용도 좀 이상했고요. 세상 다정하고 가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딴짓을 한다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뭘 어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효정 언니를 만나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밤 늦게 비밀 통화를 하고 기록을 지우기까지 했다고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들은 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위로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정말 회사 일일 수도 있지. 은주 네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남편을 좀 더 믿어줘봐. 언니의 얘기를 들어도 제 마음속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언니는 밖에서 계속 있긴 그렇고 자기 집에 가서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처음 언니네 집에 가게 되었어요. 언니네 집은 저희 집보단 좀 작지만 깔끔하고 단정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애 키우는 집임에도 살림살이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이들은 방에서 놀고 있었고 언니는 저를 위해 차를 준비해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을 구경해도 되냐고 물었고 언니는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주변을 둘러보던 저는 열려있는 안방의 방문 사이로 뭔가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안방에는 어떤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아마도 남편의 사진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제 발길을 잡는 겁니다. 사실 집을 구경해도 안방까지 들어가는 건 실례라는 걸 아는데 언니에 대해서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벽면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왜냐면 벽면에 붙여놓은 사진들은 제 남편 최성진의 사진들이었거든요. 사진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건 분명 제 남편 사진이었습니다. 최성진이 진으로 보이는 작은 아기를 안고 찍은 사진도 있고 효정 언니가 몰래 옆에서 찍은 듯한 사진들도 있었어요. 언니랑 같이 찍은 사진은 없었고요. 친한 언니네 집 안방 벽면에 붙어있는 내 남편의 사진이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디 있겠나요. 소름이 쫙 돋고 다리가 얼어붙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언니 남편인데 내 남편하고 닮은 건가? 해서 여러 번 봤는데 아니었습니다. 분명 제 남편이었습니다. 쌍둥이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닮을 수는 없었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너무 경악스럽고 혼란스럽더라고요. 꿈을 꾸고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때 어느샌가 제 등 뒤에 다가와 서 있던 언니가 아무렇지 않게 그러는 겁니다. 차 마셔. 저는 그 말에 그 어떤 공포영화보다 자지러지게 놀랐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보는데 언니는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놀라서 말도 잘 안 나왔는데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언니, 이게 뭐야? 이 사람 내 남편이잖아. 그러자 언니는 아무렇지 않은 평온한 얼굴로 살짝 미소까지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네 남편. 그리고 우리 진우 아빠기도 하지. 라는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네 남편 최성진, 우리 진우 아빠야. 너한테 언젠가 말해야겠다 생각하긴 했는데 이렇게 알게 돼서 좀 많이 놀랐겠다. 그러니까 이 언니가 내 남편과 바람을 펴서 애까지 낳았다는 건데 너무 놀라니까 화도 안 나더라고요. 그 상황이 너무 말도 안 되고 기괴해서 믿기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저와 제 아들이 그 집에 있는 것 자체가 갑자기 소름이 돋았고 그냥 여기를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그 언니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고 그 방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놀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아이는 왜 갑자기 가느냐고 칭얼거렸는데 저는 그냥 아이를 확 당겨서 신발을 신겼습니다. 왜? 더 놀고 가지 않고. 라길래 돌아봤는데 그 언니가 너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고 저거 진짜 미친년이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냥 무시하고 칭얼거리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을 황급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남편에게 연락했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오라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강효정이랑 무슨 사이냐고 악을 지르니
남편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리고는 지금 집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먼저 집으로 갔는데 진정이 안 되고 손발이 덜덜 떨렸어요. 잠시 후 남편이 집에 도착했고 저는 울부짖으며 물었습니다. 너 뭐야? 강효정 그 여자랑 어떻게 하는 사이야? 저기, 여보. 내가 다 보고 왔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 그 여자 집에 당신 사진 있더라. 그리고 당신이 진우 아빠래. 이게 무슨... 당신 입으로 말해봐. 거짓말할 생각 말고 다 말해봐. 그 순간 남편은 결국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모든 것을 고백하더라고요. 남편은 몇 년 전 회사 동료들과 저 몰래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효정 언니, 아니 강효정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까마득히 몰랐는데 남편은 강효정과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군요. 한 3개월인가 만났다면서요. 그러다가 강효정이 임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진우였겠죠. 남편은 자신은 가정이 있으니 아이를 지어달라고 부탁하며 강효정에게 수술비를 건넸고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강효정은 앞에서는 알겠다고 했는데 그 뒤 종적을 감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나타난 강효정은 아이를 낳았고 혼자 키울 테니 양육비만 보내달라고 요구했다는군요. 남편은 제게 들킬까봐 시부모님께 돈을 빌려 매달 양육비를 보냈고 강효정의 부탁으로 가끔은 아이도 만나러 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본 벽에 붙어있는 사진은 그럴 때 찍은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남편의 이중생활을 알게 된 거죠. 너무 경악스러워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나쁜 놈이고 잘못한 거 아는데 내가 그 여자 임신했다고 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 여자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수술하고 끝내자고. 내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빌기까지 했어. 그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마음대로 아이를 낳았고 그 뒤로 당신한테 이른다면서 내 목줄을 잡고 흔든 거야. 나도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 그랬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어. 그래놓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라고. 놀이터에서 그 여자 마주쳤을 때 나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 그 여자 정상이 아니야. 당신한테도 일부러 접근한 것 같아. 내가 진짜 잘못한 건 맞는데 그 여자 진짜 미친 여자야. 나도 덫에 걸린 거라고. 제발 나 좀 살려줘, 여보. 당신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나 몰래 나이트클럽 가고 거기서 여자 만나서 무려 3개월 넘게 바람을 피고 애까지 그래놓고 뭐가 어째?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남편을 도저히 믿을 수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조차 진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제 앞에선 조금의 티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경악스럽던지요. 남편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게다가 남편 말이 사실이라면 강효정 그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최성진 아내인 걸 알면서도 일부러 접근한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섭더라고요. 남편놈의 잘못 때문에 나와 우리 아이까지 그런 미친 여자에게 놀아났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꼴 보기 싫으니 당장 꺼지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실이 저를 충격으로 몰아넣었고 소름 끼치게 만들더군요. 무엇보다 도대체 강효정이 왜 내게 접근한 건지 그 의도가 궁금했습니다. 저는 결국 강효정에게 연락해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소름 끼치도록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왜 그랬냐니? 애아빠가 똑같은데 그럼 진우랑 도연이는 형제잖아. 같이 키우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런 것뿐이야. 우리 진우는 아빠를 잘 못 보니까 섭섭해하는 것 같고 해서 성진 씨 근처로 온 것도 있고. 우리 같이 잘 지내자. 나 더 욕심 없어. 그냥 너는 본처 하고 나는 여기서 조용히 지낼게.
지금처럼 아이들도 자주 만나게 해주고. 어때? 라는데 그 해맑은 목소리가 너무 역겹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이어야 싸우든지 욕을 하든지 하죠. 이 여자는 제대로 미친 여자였고 더 이상 엮이면 큰일 나겠구나 본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고 친정의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뒤집어졌고 시댁에 전화하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죠. 남편은 잘못했다 봐달라 빌었지만 저는 지체 없이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집 앞에 찾아와 빌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요. 그 여자는 미친 여자라면서 그런 여자한테 당해서 이혼하고 싶지 않대요. 그 여자랑도 관계를 끝내고 이사를 하든 뭘 하든 그 여자에게서 도망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 여자에게서 도망을 쳐야 되나요? 도망을 치고 싶으면 남편놈 혼자서 도망치던지요. 그리고 어쨌든 진우가 지 새끼인데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것조차도 너무 비겁해 보이더라고요. 애초에 남편이 거짓말을 그토록 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남편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 몰래 그런 이중생활을 했다는 걸 눈꼽만치도 몰랐거든요. 제가 둔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남편도 정말 철저했던 거죠. 저를 속이는데 그토록 철저했던 그 남자를 앞으로 어떻게 더 믿고 살겠나요? 저희의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이미 끝난 거죠. 제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돌아섰고 이혼밖에 답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남편과 이혼하는 것이 어쩌면 강유정 그 여자의 목적일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그렇게 하기 위해 저한테 접근하고 저희 집을 뒤집어 놓은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요, 그런 건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를 배신하고 연기했던 그 남자와 한 이불을 덮고 살 수 없었고 또 이 미친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오고 싶었어요. 그 여자랑도 모든 관계를 끝내고 싶었고요. 그 여자가 저희 아들을 알고 이 상황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단호하게 이혼을 고수했고 위자료와 양육권 소송을 걸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진행했고 남편이나 시댁과의 연락은 철저히 피했죠. 결국 남편은 제가 뜻을 바꾸지 않자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겠다고 말을 바꿨고 그렇게 이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이혼하더라도 강효정 그 여자와는 상종도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건 내 알 바 아니라고 그 미친 여자랑 살림을 차리던지 말던지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말았죠. 그런데 강효정의 진짜 목적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분란을 일으켜 저 이혼시키고 자기가 제 남편을 차지할 요량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 남편은 저랑 이혼하든 안 하든 강효정하고는 절대 재혼하거나 만나지 않겠다고 나오니 그 얘기를 들은 강효정은 미쳐 날뛰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는 시댁에 찾아가 성진 씨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고 이 아이가 최 씨 집안 핏줄이다라고 소리치며 자살 소동까지 벌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난리부르스를 친 건지 아파트 단지가 뒤집어지고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하더군요. 동네에도 소문이 다 나고요. 한바탕의 난리와 여러 사건 끝에 강효정은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고 정신과 입원 치료 결정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생물학적 아빠인 남편은 결국 진우를 데려온 모양이고 차마 핏줄을 내치지 못한 시부모님께서 현재 그 아이를 키우고 계신다더군요. 막말로 남편이 저지른 짓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와 상처를 받은 거죠. 남편은 뒤늦게 자기 행동을 너무나 후회한다면서 처절하게 후회하고 술에 빠져 산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알게 되었는데
죄송하지만 이런 일로 전화 주시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시부모님도 끊어냈습니다. 본인이 저 속이고 바람 피우고 외도한 여자가 임신하니 돈 주고 애 지우라고 하고 그런 소름 끼치는 짓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불쌍한 척 하는 게 더 어이없더라고요. 그는 여러 일의 여파로 결국 회사까지 그만두고 망가진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산다고 들었던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하게 되고 제가 알던 행복한 결혼 생활은 환상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당연히 저도 너무 힘들고 괴롭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밤을 새며 슬퍼한 적도 많았죠. 하지만 이 일을 제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었겠나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도 그 상간녀가 임신을 한 것도 또 그 상간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한테 접근한 것도 제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치 교통사고처럼 불의의 사고처럼 그냥 저에게 일어난 사고일 뿐인 거죠. 내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돌봐야 할 저의 소중한 아이도 있었기에 계속 신세한탄하며 분해하고 괴로워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 미친 인간들과 더 이상 엮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강효정 그 여자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여자였고 저희 남편에 대한 집착이 엄청났었잖아요. 막말로 나중에 눈 뒤집혀서 저나 저희 아이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었던 상황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그 전에 알게 된 거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깨끗이 끝을 낸 게 차라리 다행이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한 건 강효정이랑 지낼 때 그 여자에게서 어떤 이상한 점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그토록 문제가 있었다면 티가 났을 텐데 그저 저에게는 상냥하고 착한 동네 언니일 뿐이었거든요.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알 수 없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무섭긴 하네요. 남편과 그려나가던 제 결혼 생활이라는 동화는 찢겨져 버렸지만요. 이제는 제 아들 도연이와 저 둘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그려나가려 합니다. 더 이상 예쁘고 따뜻한 색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진실된 색으로 말이죠. 아들과 함께 씩씩하게 살아나갈 제 앞날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